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리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절반, 그러니까 51%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전체 거래 대금의 40%를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넘어서기도 하고요. 레버리지 ETF, 이것까지 이제 가세를 하니까 삼전닉스의 점유율 이런 것들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에는 분기 단위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약 70% 정도가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적 안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삼전닉스가 쉬어간다라면 좀 이미 먼저 쉬었던 주식을 좀 보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열풍 속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역대급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2의 삼전닉스가 나올 수 있을지, 증시 편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박수호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투톱이 있죠.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전닉스 이렇게 부르는데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10일 기준으로 하면 절반, 그러니까 51%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전체 거래 대금의 40%를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넘어서기도 하고요. 삼전닉스와 관련돼서 이번에 나왔던 그 레버리지 ETF, 이것까지 이제 가세를 하니까 삼전닉스의 경쟁력과 그리고 점유율 이런 것들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리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종목의 독주, 핵심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략적으로 한 500조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이 600조에서 700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수준이고요. 이렇게 이익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독주는 계속 가는 겁니까? 상승 추세에서 주도주가 뚜렷하다는 것은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차화정이 있었고요. 그 위에는 플랫폼, 바이오 이런 식으로 확실한 주도주가 있었죠. 이번에는 반도체라는 주도주가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에는 분기 단위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약 70% 정도가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적 안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주도주가 변경되거나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투자 열기가 ETF까지 미쳤는데 ETF 투자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레버리지 ETF를 여기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레버리지 ETF가 5월 27일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장됐는데 고퍼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하이닉스가 오르면 이거보다 조금 겁절로 오르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레버리지 ETF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ETF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는 각각 1조 9,243억 그리고 1조 3,003억 원 이렇게 해서
16종 시총의 합은 5조 1,6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5조 원이 넘어가게끔 이 정도로 열풍이 불고 있다. 이거는 ETF 시장에서 또 하나의 역사를 긋는 사건입니다. 이 삼전 닉슨이 이렇게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가진 주가는 왜 오르지 않느냐, 왜 떨어지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많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일단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주 동안만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은 210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락한 종목이 596개. 그러니까 분명 내 주식은 안 오르는데 삼전 닉스는 굉장히 오르는 이 현상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8,000을 넘었었습니다만은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을 따지면 한 4,100선이다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100이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고점을 넘은 거긴 한데 전자닉스가 워낙 압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차별화가 되는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25년 대비 26년 이익이 증가를 하는데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반도체에 의해서 이익이 올라온다는 거죠. 내년도 80% 이상이 되는 거고요. 이처럼 압도적인 이익 견인력, 실적 주도력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이 집중된 현상들은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수급, 심리 간의 선순환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과하게 괴리가 벌어지게 된다면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기 마련인데 최근 들어서 매월 초에 전자닉스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업종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전자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다수의 종목들이 하나둘씩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들의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하반기가 되게 된다면 이런 순환매 장세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즉 반도체의 주도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들이 이슈와 이벤트 그리고 금리 안정 이런 이슈로 좀 반등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조금 모호한 게 일단 지금 우리가 이익에 지금 시장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현명해지셨고 많이 이제 학습 효과, 공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죠. 4,100선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4,100선이 지수 8,000 대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삼전 닉스를 포함했던 게 작년에 3,000포인트였다라면 삼전 닉스 빼고 4,100이니까 지수가 결코 또 이것이 낮다라고 보기도 좀 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정부가 이제 상법, 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수를 끌어올린다라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 안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기다려도 되는 업종이 있고 내가 기다리기 좀 모호한 업종이 있는데 그것은 250조에서 270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수출주.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상황에서 소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전 닉스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려도 있고 이제 낙관도 있고 뭐 네. 이렇습니다. 아직은 낙관을 좀 더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가 흐름들은 방향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모멘텀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즉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나, 전분기 대비 얼마나 늘었나 이 모멘텀을 보기 마련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2분기 시적 시즌까지는 그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고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 닉스의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쏠림 현상이 좀 심하면 어김없이 좀 되돌림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전자 닉스의 주도력이 약해지거나 상실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물론 앞서 이제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가 계속해서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약 10% 정도 등락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투심이 현재 지금 상당히 과열돼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이슈라든지 여러 이슈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팔자가 사라지면서 나는 지수 10,000포인트를 보겠다라는 사자가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나는 충분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미리 좀 팔아야 되겠다라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사는 건 좀 미뤄지고 그러면서 매도 사이드가 걸리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더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일단 저는 이경민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단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은 레버리지라든지 B2입니다. 네. 그러니까 B2가 들어가게 된다라면 변동성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여기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이것도 위험수위라면서요? 주가가 뭐 완만하게 2,000선, 3,000선 이럴 때만 해도 변동성 지수가 20에서 30이면 안정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 2주, 3주간에 보면 갑자기 정말 뭐 7,000선 갔다가 또 8,000선 갔다가 지금 거의 하루 만에 한 50포인트, 100포인트는 그냥 쉽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변동성 지수가 80을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주가하고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동시에 급등하는 거는 이례적인 현상이라면서요? 이례적인 현상이긴 한데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가 전개될 때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 이게 변동성 지수를 산출하는 게 옵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위의 변동성, 아래 변동성이 같이 커질 때는 옵션 프리미엄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왜 이걸 공포지수라고 일컫냐? 상승할 때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조정받을 때 좀 격하게 조정받는 패턴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하락할 때 이 변동성 지수가 폭증을 하는데 이번에는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게 높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고변동성 상승 추세라는 점들을 좀 시사하는 부분이지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수였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동성을 처음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 달에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지수가 20% 조정을 받았습니다. 20%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지수는 6,300에서 5,000까지니까 1,300포인트가 움직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심하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8,900을 찍었다가 7,400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는 1,500포인트를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거 더 심한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는 16%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 한 5층에서 우리가 창밖을 내려보면 좀 덜 아찔하죠. 근데 지금 한 20층에서 지금 밑을 내려보면 아찔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동성을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아찔함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내가 공포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이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주도주 쏠림 현상이 버블 랠리 후반에 나타나고 이 주도주 쏠림 현상이 사라지면 버블이 꺼진다 이런 얘기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2021년 사상초고층에서 3천 시대를 진입했을 때도 그렇고 주도주가 상승세가 꺾이거나 아니면 주도주가 주도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고점을 통과하는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주도주는 안 바뀐다. 쏠림 현상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에도 2021년 1월 달에 3,150포인트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한 달 정도 등락이 있은 뒤에 6월 달에 3,300, 2차 고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1월 고점 이후 주도주들은 좀 쉬었고요. 2차 고점을 만들었던 것은 그동안 소외주들이 급반등을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런 순환매가 나타나면 이제 시장이 꺾인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점차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투자 패턴이나 투자 흐름을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 다들 쏠림 현상들은 얘기를 하지만 아직 버블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에는 좀 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삼전닉스의 영업이익이 올해 한 500조 정도 되면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10배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평균 PER이 10배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쏠림 현상들이 있습니다만 삼전닉스만 놓고 보면 저평가됐다라는 또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블과는 다소 좀 거리가 먼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버블을 아직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이 버블을 얘기하려면 고객예탁금과 신용잔고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객예탁금이 130조, 신용잔고가 36조면 코로나 때 우리가 고객예탁금이 60조 대비 절반이 신용잔고였는데 지금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버블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몇 가지는 좀 빠져 있다. 코스피와 그 삼전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상승 여력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2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이익 전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가격 2분기 가격 전망보다 지금 전자 닉슨 반도체의 이익 변화율이 조금 더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6월 10일까지 수출해 보셨듯이 뭐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죠. 매달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아직까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낮은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익 전망이 또 레벨업되게 된다면 지금 5배 수준에 불과한 반도체 PER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이 정상화될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AI 반도체들은 분기 계약에서 1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이익 안정성까지 높아지게 된다면 이익 레벨업 플러스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맞물리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넉넉하다는데 이견은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승하게 된 것은 이제 이익이고요. 이익 이전에 AI 모멘텀이 지금 이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젠스랑 CEO가 방한한 것에 완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탑스타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환호한 것이 결국 AI, 엔비디아 이 역할이 전 세계에서 과거에는 뭐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상 가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는 AI 팩토리를 꿈꾸고 있고요. 우리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또 파운드리 쪽의 생산, 그 다음에 뭐 이번에 구글의 TPU도 위탁 생산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최태원 회장께서 2030년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결국 AI 무브먼트가 가지고 온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전망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정말 뭐 반도체라는 것이 영원히 투자될 수는 없는 것이고 버블이 나타나긴 하겠죠. 하지만 최소한 2030년까지는 현재 지금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는 이 추세가 꺾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는 5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400만 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8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1차 목표가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7월이면 또 2분기 실적이 나오고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이것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부 이제 AI 거품론이라든지 AI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멈춰진다라든지 일부 기업들이 투자를 수년시켰다라는 것이 결국 실적으로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흔들림 없이 2분기 실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반영해서 이것은 더욱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 1차 목표가를 염두에 두시고 너무 이렇게 여기서 평균에서 벗어난 수치에 너무 앵커리징 되기보다는 평균 수치에서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불꽃놀이 할 때도 보면 마지막에 빠바바바밤 쏘고 탁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요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변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빠바바방 하는 그 변수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보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모멘텀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2개월 선행 EPS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게 꺾이면 코스피 추세, 업종의 추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고점과 하락 추세 반전은 시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 12개월 선행 EPS의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작년 8월 말 9월 초입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몇백 %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8월 말 9월 초가 되면 그러니까 딱 1년이 지나면 이 기저효과가 소멸되거든요. 그때도 이 모멘텀이 계속 치고 가는지 아니면 거기서 정점을 통과하는지 좀 확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성장률인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지금 현재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70% 정도 나오는데요. 요거가 한 60% 정도까지 떨어지면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 아닐까? 성장세가 어느 정도 꺾이니까 주가는 먼저 선반영되니까 고점을 다다른 거 아닌가라는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출렁거렸는데요. 역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70% 성장하던 친구가 60% 성장하는 것이 성장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뭐 논쟁거리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저는 최소한 40% 이상 성장하면 여전히 주가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60%대로 내려오면 긴장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바박한 게
그 뒤에 또 빠바박이 남았는지 여기서 그 마지막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긴장을 해야 될 수준이 영업이익률이 60%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니겠나. 이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게 되면 이 증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하락폭이 커질 것이다. 이런 예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초기에는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가총액 비중이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작은 등락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21년 케이스를 생각을 해본다면 소외 업종들, 그동안 덜 올랐던 업종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등락폭이 좀 결정될 수 있고, 오히려 좀 쉴 때, 그러니까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좀 등락을 보일 때 소외 업종들이 반등을 하면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고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후에는 좀 박스권 등락을 보여주면서 소외주와 주도주 간의, 반도체와 다른 업종 간의 수익률 갭이 좀 메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가 꺾이면 다른 종목도 다 무서우니까 팔아야 되나 했더니 거기서 다른 데서 기회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어차피 AI 무브먼트, AI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고 반도체가 꺾인다라는 것은 AI 모멘텀이 꺾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꺾일 때는 다 같이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제 2020년, 2021년 소위 이제 동학개미 운동의 휴유증이 2022년도 9월 달에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물론 뭐 종목과 업종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내리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고객의 탁금이 얼만큼 빠져나가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고, 금리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반도체 경기가 꺾인다라면 최소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50% 정도는 정리를 하고 상황을 보는 것이 조금 챙길 건 챙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인데 7월에 금리 인상 전망이 있어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에는 상당한 악재인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면 금리 인상했을 때 주식시장이 올랐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을 왜 하냐는 거죠. 비용 부담 때문에 커졌을 때,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을 하고 비용 부담이 커져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은 시장이 좀 불안정했고요. 2022년처럼. 반대로 경기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그런 상황에서 수요 확대로 인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수요 확대로 인한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이라면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된 경우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2000년 뭐 IT 버블 전, 그리고 2004, 5, 6년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이 두 구간에서는 시장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의 이유가 중요하고 그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 상승을 극복할 정도, 압도할 정도의 성장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금리 인상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시장의 악재가 되지는 않은 거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저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는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생기면서 현재 지금 미국의 CPI 같은 경우가 4%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생겼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쉽게 이것이 하루하루 이제 변수가 생기는 것이 지금 이제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면 유가가 지금 급속도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급속도로 내려오게 된다면 기존에 발표된 실업률, CPI, PPI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월 18일 날 케빈 워시라는 신임 연은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켜본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금리 인상이 올해 미국 기준으로 2차례 정도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한국은행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예견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또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지금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라면 두 가지의 악재인데요. 성장주들이라고 보여지는 대표적인 게 로봇주인데요. 이들의 주가 조정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많은 기관들이 삼전 닉스를 포함해서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연말까지 내가 펀드를 들고 가는 입장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물을 팔아서 수익을 확정한 다음에 채권을 사놓는 거죠.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서 악재입니다. 반면에 중동 문제가 사라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수년된다라면 주식시장은 이 화랑세가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제2의 삼전 닉스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도주가 바뀌면 그 시장 끝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도력은 계속 이어가는데. 두려운 거구나. 네네. 네. 주도주가 바뀌면은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주도주를 설명드리는 것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그리고 또 이후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한 종목이나 업종이 주도주지, 상승할 때 쉬고 조정받을 때 튀는 업종들은 대안주로 보셔야 됩니다. 제2의 전자 닉스보다, 함전 닉스보다는 저는 삼전 닉스를 튼튼하게 뒷받침해 줄 게 무엇일까라는 것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반도체가 쉬어갈 때 눈여겨봐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가 쉴 때는 소외주죠. 많이 안 오른 업종들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시면은 전자 닉스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쉴 때 내수주가 급등을 하고 그동안 완전히 밀려나 있었던 엔터주가 급등을 하고 뭐 유통주, 백화점주 이런 종목들 내수주가 좀 반등을 하는데요. 전자 닉스가 쉴 때는 그동안 소외주들이 반등을 하고, 그러다가 전자 닉스가 다시 움직일 때는 AI 밸류 체인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묶음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우신 분들은, 그러니까 전자 닉스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좀 일부 정리해서 내수주로 갈아탔다가 또 전자 닉스 조정받으면 다시 내수주로 갈아탄 거 다시 전자 닉스, 이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반도체 플러스 AI 밸류 체인에 대한 종목들이 흔들릴 때마다 좀 담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꾸준히 끌고 가시는 게 2분기 실적 시즌까지 끌고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니게 아니가 다들 삼전 닉스에 주목하고 있을 때 이 쥐두새도 모르게 은근히 올라갔던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AI 모멘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전 닉스가 가려면 그 삼전 닉스의 HBM이라든지 D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판이 중요하니까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결국 AI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전 닉스가 쉬어간다라면 좀 이미 먼저 쉬었던 주식을 좀 보자. 그렇지만 AI 모멘텀에서 국한해서 보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 우리가 신재생일 수도 있고요. 변압기일 수도 있고요. 전선일 수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원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변압기라든지 전선 같은 경우는 초고압이라는 단어가 붙어오면서 초고압 변압기, 초고압 전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4월 달엔 좀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6월 달 들어서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가 쉬어간다라면 저는 뭐 이런 우리가 표현들을 하죠. 서부 황금 개척 시대 때 골드러시 시대 때 청바지 만드는 기업을 사라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누가 금을 캐느냐인데, AI를 금을 캐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청바지 만드는 기업이 반도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뒤에서 청바지 원단을 팔고 있는 전력 인프라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이런 이제 이슈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돈을 삼전 닉스나 그 삼성 후자 뭐 이런 종목들에서 찾아보자 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달러를 많이 벌고 있는 데가 어디냐를 좀 저희가 추적해 보면 역시나 K뷰티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뷰티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지금 바뀌고 있고, 그 주도주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도주 하면 아모레,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주도주가 APR 그리고 달바 글로벌 이런 식으로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 시장에서 만년 2, 3등 하던 그 종목들이 지금 이제 1등 치고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달러를 벌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은 차세대에 이런 애들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APR이 벌써 지금 그 시가총액이 15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30% 정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해외에서 일단 돈을 벌어오고 있고, 또 영업이익률이 한 25% 정도 되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괜찮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돈을 좀 쓸어 모은다 이렇게 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달러 환율 지금 1,500원 넘어갔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행복한 기업들이 또 인바운드 여행객,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여행객, 이런 여행객들을 겨냥해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내수주라고 표현도 하고, 그게 백화점 뭐 이런 전통적인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만, 글로벌 텍스 프리처럼 이렇게 아예
세금 환급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IT 회사 이런 쪽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더더더 우리는 벌이가 좁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기 아니에요? 그 주가는 이렇게 막 오르고 사람들이 막 이거 주식 사고 이러려면 증권회사로 가는 건데 네. 증권주는 많이 안 오르지 않았어요? 한동안 급등을 했다가 최근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1분기 실적을 피크로 2, 3, 4분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최근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좀 1분기랑 비슷하거나 비등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증권주의 실적 전망 방향성이 1분기 피크 이후 둔화가 아니라 아니면 완만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반기도 실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게 됐을 때 지금 지지부진하고 좀 조정받았던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굉장히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상반기에 역대 최고의 이익을 나타냈다는데요. 근데 단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거래를 많이 하니까 수수료 수입을 많이 낸다? 이런 부분들이죠. 최근에 레버리지 ETF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5조 원인데 이거 다 거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ETF가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고객예탁금이 130조인데요. 이거 이자 거의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증권사들이 이 자금을 활용하는 이자 수입만 해도 어마무시하고요. 그다음에 그 신용장과 36조인데 평균 이자가 7에서 9%입니다. 이 정도만 계속해서 낙전 수입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무시 못할 정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좀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탑픽으로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증권업종이 아니겠나. 구조적인 증시 편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은 뭐가 있는지 예. 그리고 또 증시 전반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뭘 염두에 둬야 되는지 이 부분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예. 아무래도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증시 가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을 해줘야 되고 기업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정부가 작년서부터 상법, 세법 개정을 통해서 증시의 이제 주변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많이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주주하는 정책을 각 기업들도 이제는 당연히 어떤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소통 창구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정부가 지금 이제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하나가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부실 기업의 퇴출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빨리 가시적인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좀 나타났으면 코스닥이라든지 이러한 저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속도감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억지로 이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지원을 하고 정책적 지원 이후 성과를 내고 가치적 변화를 보여줘야지 점진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코스닥 승강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코스닥의 괴리가 좁혀지는 흐름들 그리고 채권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에서 조금만 안정되게 된다면 성장주가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하반기 중에 전개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을 읽으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어떤 그 구조를 바꾸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압도적으로 가는 반도체의 이익 견인력, 이익 주도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놓고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이제부터 뜨는 업종들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코스피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특정 종목이 이끌어가는 코스피가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증시 전반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